안녕하십니까, 루키비 윤청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필리핀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어쩌면 운전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보험적인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부가적인 설명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필리핀 생활에서 그렇게 이제 운전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보행자로서 우리가 필리핀을 다닐 때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도 얼마든지 오토바이나 차량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우회전 같은 것을 할 때에 차량들이 여기서는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골목길에서 2차로로 튀어나오는 차량이 많은 것처럼 방어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회전 할 때도 일단 돌고 튀어나와서 돌고 본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칼에 찔리거나 총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차나 오토바이에 받쳐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도 그렇지만은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필리핀에서 도로를 건너실 때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또 필리핀 도로와 관련해서 또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면요, 인도가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 있죠. 사람 다니는 길이 아주 좁게 그리고 이제 그 경사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중소도시의 조그만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도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진짜 실제로 다녀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운전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경찰들이 단속을 하는 부분도 좀 함정 단속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돈을 좀 뜯기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교민들 중에는 특히 크리스마스와 관련한 이런 시즌이 있죠. 이런 시즌 때 결국은 이제 자기들 쓸 돈이 필요하니까 숨어 있다가 튀어나와서 단속을 하는 그런 함정 단속 같은 일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결국은 비용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거야 사실은 목숨과 관련된 일은 아니니까 그리 위험하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이제 부패한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할 뿐인 거죠. 그렇고요. 물론 그 필리핀 경찰은 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필리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우리나라는 나라 크기도 크지 않아서 하나의 법률이 전체적으로 다 웬만큼 적용이 되죠. 지방자치제라고는 하지만은 지방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 어떤 차이는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필리핀은 생각보다 큰 나라여서 미국과 같은 주정부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정부가 이제 있는데요. 이 주정부, 시정부의 법안이 때로는 전체적인 그 법안보다 더 강력하게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두테르테가 이제 다바오 시장이었을 때 행했던 여러 가지 법안들이었는데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각종 법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그런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직접 처단을 하는 그런 일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운전법규의 경우에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운전면허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을 당할 수 있다라고 했죠.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다바오 같은 경우에는 국제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관한 정보들은 정말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이 전체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필리핀에 관한 정보를 접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생활을 오래 한 교민이나 아니면 현지인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는 안 그런데 저기서는 안 그렇던데 다 맞습니다. 저기서는 안 그렇고 여기서는 그렇고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필리핀 공무원들은 자기가 모르는 건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이에요. 뭐 그야말로 배째랍니다. 뭐 앞에 어떤 뭐 법안을 갖다 찾아 들이대도 뭐 쥐는 몰랐다 그러니까 문제없다라는 식이고 열받는 것은 이 필리핀어들이 사과를 하는 그 방식도 참 뭐랄까 사람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I'm sorry 하고는 그게 끝입니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미안한 기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부족하다고 할까요? 때로는 참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고 그런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또 굉장히 잘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일단은 그 앞에 섰던 상황을 모면하면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하층민들에게서 주로 많이 보이지만 공무원급에서도 이런 일들은 뭐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몰라라의 상황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면 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있다고 갖다 들이밀어도 뭐 자기는 몰랐다, 미안하다 하면 끝이에요. 참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받아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절대 필리핀에서는 그런 일이 설사 발생한다 해도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경찰 앞에서는 뭐 그런 일들이 모두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또 좀 이어서 붙여보면 말이죠. 교통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통법규가 일원화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 도로 주행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과연 법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난잡한 경우들이 많아서 말이죠. 뭐 그 어떤 글들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죠. 필리핀 생활에 대한 글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읽어보면 참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 그런 상황들을 우리나라 교민들이 많이 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필리핀어들의 이런 습성들, 거짓말을 쉽게 해버린다든지 미안하다라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어떤 뻔뻔함,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오랜 식민지 생활을 겪으면서 뭐 자기의 어떤 책임 회피, 그죠? 잘못하면 이제 옛날 식민지 시대에는 자기가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은 그 상황을 모면을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교통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으로서 특히 뭐 미국인이나 일본인에 비해서도 상당히 조금 필리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됩니다. 뭐 심지어는 뭐 반대 차선에서 넘어와서 내 차를 때려 박는다든지, 아니면 길 건너려고 길가에 서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에 받쳤다든지, 뭐 이런 완전히 내 잘못이 아닌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그 어떤 처리들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해버리는 일들에 대한 경험담들도 필리핀에 관한 그 블로그에서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입장이 필리핀에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운전을 할 때뿐만 아니라 보행자로서 길을 지나다닐 때에도 주의를 좀 많이 기울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제일 위험한 것이 운전, 그리고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은 말이죠. 저도 사실은 그 종합보험 이런 거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면허와 차량 등록을 갱신하면서 책임보험에 아주 기초적인 것은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뭐 사실은 무용지물이고요. 종합보험도 물론 아주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험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다를 수 있는데 뭐 요점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일단은 비쌉니다. 뭐 비싸다는 것은 그것도 물가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필리핀어의 경우에 좀 어느 정도의 돈이 있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비싼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비용이 비싸면 그만큼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그 어떤 범위도 굉장히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자비로 수리를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운전에 자신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저도 뭐 면허로는 녹색 면허로 이때까지 무사고로 이렇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냈는데 뭐 조심을 한다고 이제 사고가 뭐 생기지 않을 상황은 아니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 차가 와서 때려박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눈을 깜빡 팔고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보험회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종합보험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웬만큼 뭐 비싼 비용을 지불을 하면 대인 대물에 대한 뭐 내용이나 뭐 자차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어떤 보장의 범위가 아주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필리핀은 다 외제차죠. 뭐 자체 회사가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일본 차, 그리고 이제 요즘 우리나라 차들도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뭐 포드는 뭐 조립 공장이 있던가 그래서 어쨌거나 포드 차량이 이제 미국 차량으로 이제 그나마 좀 있는 편이고요. 한마디로 다 외제차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수입차고 비쌀 수밖에 없어요. 새 차는 뭐 한 1.5배에서 2배 가까이 비싼 차량 가격이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도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 뭐 한 4배, 5배 정도 높은 중고 시세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필리핀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고가 나면은 뭐 돈이 웬만큼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조심 운전을 해야 되고 방어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 들어있으면 약간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의 제대로 된 그 어떤 손해사정의 과정이 이루어지거나 한다든지 빠르게 그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서 결국 보험에 가입해놓고도 답답해하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상황을 겪는 교민들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비용도 비용이고 어차피 뭐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굳이 뭐 보험을 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로서는 뭐 제가 뭐 보험에 대해서 완전 뭐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어떤 상세한 얘기들을 뭐 하나하나 정리해서 얘기를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그런 내용들은 필리핀에 관한 블로그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뭐 필고 같은 뭐 오래된 그런 사이트 같은 곳에 검색을 해 보셔도 웬만큼 자기들의 경험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뭐 여러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의 상황들도 개별적으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 보험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루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은 있다. 그리고 이제 책임보험이 기본으로 들어가긴 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필리피노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들은 되게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때로는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로 둔갑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고, 그럴 때 물론 보험이 들어 있다면은 조금은 나을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고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보험의 적용이라든지 빠른 대처라든지 이런 것을 한국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교민들도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차량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가 않죠. 근데 필리핀은 이제 좀 하층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의는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합의가 우선이 아니지만 뭐 차량 운행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사고를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사고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나마라도 이제 합의가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좀 다행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도의적으로는 안 된 일이지만 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또 혹은 인명사고나 사망의 경우에 이 한국인들에게는 좀 과도한 페널티가 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그 이전까지 필리핀에서 잘 사업하고 생활을 하시다가 그런 사고 한 건 때문에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뭐 그런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도를 당해서 좀 정말 목숨에 위험할 정도로 어떤 사고를 당하는 뭐 그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위험한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건 내가 좀 조심하면 약간 예방을 그나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든지 너무 후미진 곳으로 가지 않는다든지 가급적이면 뭐 여러 활동은 밝은 대낮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뭐 한다면 그리고 뭐 생활하면서 크게 누구에게 원수지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뭐 크게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은 많이 당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정말 이 교통사고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험인 것이고 운전자로서 그리고 보행자로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언제나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은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제가 가장 위험한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질문 올렸던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한들 지나침이 없는 거니까 필리핀에서 길을 걸어 가실 때 그리고 이제 차량을 운전하실 때 특히 이주에 와서 생활을 하시는 분 아니면 여행을 오셨을 때 가급적이면 렌트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렌트를 해도 여기는 뭐 필리핀에서는 보통 렌트할 때 그래서 기사를 같이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이 좀 더 든다 할지라도 그게 훨씬 나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기사까지 렌트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유가 된다면 정말 운전기사를 한 명 쓰는 것이 훨씬 정신건강에도 좋고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게 이제 사실은 보험을 든다 생각하고 기사를 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비싼데 그만한 혜택을 못 볼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기사를 쓰고 뭐 사고가 나도 기사가 결국은 사고를 내는 거니까 물론 사고를 당하는 쪽이라면은 또 상황이 조금은 이제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교민들의 경우에 진짜 뭐 보험료 내느니 기사 쓴다 뭐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꽤나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청하였습니다.